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코인 시장의 트렌드, 지금부터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약보합권에 마무리 지으면서 비트코인을 포함 암호화폐도 반등 흐름을 보여주진 못했는데요. 시장 안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1시간 동안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지수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조 6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 24시간 거래량도 4% 정도 하락한 740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안에서의 투자 심리는 어제보다는 소폭 내려왔는데요. 현재 29점을 가리키고 있고요. 알트코인의 시즌 인덱스는 15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안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포착되고 있진 않은 가운데 기관들의 투자 심리는 어떠한지도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정말 오랜만에 유출이 아닌 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8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들의 매도세가 있었지만 8거래일 만에 현재 비트코인은 유입으로 기관들이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장에서 다른 알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지수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의 비트코인 점유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63%를 돌파하면서 전체 100% 중에 63%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됐고요. 그중에서 이더리움은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의 가격 변동성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종목들의 가격 변동성을 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오전 기준으로는 8만 5천 달러 선을 잘 지켜주다가 오후 들어서 가격 하락이 아시아권 시간대에 맞춰서 나오고 있습니다. 2.6%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8만 3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조금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4.5%의 지수 낙폭을 보이면서 1,600달러 선 아래까지 다시금 내려왔고요. 1,570달러 선 아래에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리플과 솔라나 또한 4%가 넘는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에이다 같은 경우는 6% 넘게 낙폭을 키워가면서 0.6달러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안에서는 가장 가파른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안에서의 가격 약세 어떤 이유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지 간밤 주요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시장의 마감 시황부터 같이 점검을 해볼까요? 나름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호실적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고 또 여기에 경제 지표도 나름 긍정적으로 간밤 지수에는 작용이 됐었는데요. 다만 장 후반에 갈수록 이렇게 낙폭이 줄어들었던 이유는 여전히 중국과 미국과의 관세 이슈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의 3월 수입 물가가 전월치보다 0.1% 하락했다는 수치가 공개가 되면서 관세 도입을 앞두고 되려 수입 물가가 내려간 데 시장은 환호를 했는데요. 다만 최근 유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죠. 저유가 시대와 함께 수입 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기조들이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현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은 여전히 중국을 향해서 빨리 협상하게끔 해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중국은 추가적인 발언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보복 조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를 전면 수출 중단한다던가 아니면은 보잉의 항공기를 사지 말아라.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오면서 되려 이 미국을 더욱더 압박해오는 보복 관세 조치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가능성이 단기간 안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수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나 제약 쪽과 관련해서 신규 관세를 도입하겠다라는 발언도 간밤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뉴욕 시간 기준으로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자 아시아 시장 출발 이후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던 긍정적인 이슈들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백악관의 고문의 좀 코멘트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향후 수천 년 동안은 금처럼 작동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기준으로 금이 3,300달러 선을 사상 최초로 돌파해내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을 넘어서 정말 금처럼 이 시장 안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그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모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는데요. 일단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가운데 일단 기존에 연준이 가지고 있는 금에 대한 오디트를 진행해서 그에 대한 차익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국가 비축안 제한을 또 스웨덴 쪽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만 비트코인을 국가 안전자산으로 좀 채택을 해서 비축을 해나가자라는 기조를 보여줬는데 여기에 스웨덴도 지금 해당 논의를 정치권 안에서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면은 비축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체코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외환 보유액 중에 70억 달러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을 전해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안에서 각 국가마다 비트코인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미국을 따라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확산되면서 2,100만 개밖에 없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앞으로 희소성 측면에서 더욱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 비트코인 안에서의 유명한 전문가인 벤자민 코hen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규모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구간까지 내려갈지 예측한 그의 가이드라인을 확인을 해보니까 6만 9천에서 7만 5천 달러 사이의 지지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호관세가 발효가 되고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나왔을 때 7만 5천 달러 아래까지 일시적으로 내려가기도 했었죠. 다만 이번에 나오는 지지는 6만 9천 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내놨고요. 해당 부근에 대한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강한 방등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거실 경제와 관련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글로벌 관세 이슈가 될 텐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자산들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불확실성을 안고 지속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암호화폐도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점에 대한 테스트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을지 해당 예상치도 같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외 주요 알트코인의 소식들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솔라나나 리플이 모두 5%대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소식으로 함께 지켜볼 수 있을 건 현물 ETF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재 알트코인들이 많은 자산 운용사들을 통해서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SEC에 제출한 상황인데요. XRP 같은 경우는 현재 ETF 신청 건수가 알트코인 중에 1등이라고 합니다. 현재 10건의 ETF의 신청서가 제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SEC가 심사를 할 때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게 바로 유동성인데 XRP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 안에서의 유동성도 굉장히 뛰어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 안에서의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과 시장 안에서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솔라나의 현물 ETF가 출시가 됐는데 XRP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는 알트코인의 ETF가 될 수 있을지 같이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라나 쪽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요. 나스닥의 상장사가 이번에 솔라나를 대량으로 매수했다라는 내용을 SEC의 공시를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1,050만 달러의 솔라나를 매수를 하면서 상장사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솔라나를 매수한 회사가 됐고요. 앞으로도 해당 회사는 추가적으로 솔라나를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겠다라는 내용을 전해왔는데 이 비트코인을 상장사들이 매수할 때마다 가격의 변동성이 나오는 것처럼 솔라나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움직임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슈도 또 점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4월 말이면 두바이에서 크립토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해당 자리에 트럼프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직접 참석을 해서 크립토 시장과 관련된 연설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해당 컨퍼런스에는 바이낸스의 책임자라던가 블랙락 쪽의 고문들도 함께 참석을 하는 만큼 주요 암호화폐 인사들이 모여서 크립토와 관련된 최신 내용들을 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해당 컨퍼런스 기간 내 나오는 발언들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다는 거 컨퍼런스의 기간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이슈들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 주목해볼 종목들과 비트코인의 더 구체적인 차트 모습은 어떠할지 계속해서 코인 트렌드와 함께 해보시죠.
네, 코인 트렌드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과 오늘 우리가 꼭 점검해봐야 되는 종목들 1시간 동안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방송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도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김형빈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 조금 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함께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5% 정도의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시장 약세 속에서도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는 변동성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스캐너 코인입니다. 자, 아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45%대 상승을 보였고요. 오늘 하루에만 20%대 반등을 보이고 있죠. 아크도 꽤나 오래된 프로젝트죠. 2017년에 메인넷을 출시한 이후로 현재 상호 운영성을 목표로 하는 플랫폼으로 시장에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가격 반등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크 오늘 20%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놓고 보더라도 나름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크의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그럼 바로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아크코인의 주봉을 제가 띄워놨고요. 자, 일단 지금 아크코인의 주봉 같은 거를 보면 최근에 제가 일단 언급을 한 뒤에는 좀 큰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월요일 방송에서 주목코인으로 언급을 했죠. 근데 이제 원래는 히든코인으로 언급을 했지만 주목코인으로 언급을 한 이유는 이제 제가 포착한 시기가 이제 그 방송하기 한 4시간 전인 뭐 한 13시 그럴 때 저희 지표에서도 막 녹색 구간에다가 신호가 나와주고 그래가지고 이때 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방송 시간이랑 좀 엇갈리게 나왔어서 아 이거는 조금 너무 일찍 져버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방송 시간에 이제 비슷하게 시간대를 잡아버리면 코인을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좀 날 수도 있고 좀 고점에 잡는 경우니까 일단은 좀 고점에 잡을 위험이 있다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좀 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주목코인을 언급을 했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제가 주봉을 띄워놨는데 제가 주봉에서 가장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현재 아크코인은 이 주봉 단위에서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차트는 과거에 있던 리플이지 않습니까? 리플이 이런 삼각수렴을 3년 동안 해주다가 이제 크게 한번 올라주면서 이제 2018년도의 고점을 달성을 해주고 아크코인은 이제 리플보다 훨씬 더 가벼운 코인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나올 시 어떻게 보면 리플보다 더 큰 상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언급한 뒤로 30%의 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언급했을 때는 500원대였는데 지금은 730원 정도죠. 그래서 좀 높은 금액에 지금 달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 싶다 하면 4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시간 봉으로 와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수평 지지가 이 구간입니다. 금액적으로 577원. 그보다 낮게 잡게 되면요. 좀 더 봐가지고 한 550원대. 그래서 550원부터 570원까지 이 사이의 금액은 우리가 아크코인이 하락했을 때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금액이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을 계속해줘가지고 이 550원을 터치를 안 한다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주봉상에서 삼각수렴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오는 구간을 체크를 할 때 이런 데에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의 금액은 1,500원 정도의 금액이어서 지금보다 한 2배가량 높은 금액이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리플도 1,500원 당시에는 꽤나 좀 비싸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를 누가 1,500원 주고 사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500원에서 5,000원대까지 약 3.5배의 수익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아크코인도 이런 삼각수렴 돌파한 뒤에 지지에 잡게 될 시에는 평단가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지 않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목표가도 한 6,000원에서 2018년도 고점까지 보자면 이제 19,000원이기 때문에 1,500원 기준 하에는 엄청나게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잡을 거면 이런 삼각수렴을 돌파해주고 지지받을 때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가 나오는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나왔었던 아크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또 오늘 시장 안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다른 종목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스캐너 포착 코인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은 알파코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알파코크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는 3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하루로는 12% 정도 가격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던 아르고와 함께 통합이 된다라는 이슈로 묶여서 동반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알파코크는 두 자릿수 이상의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함께 올라가던 아르고 같은 경우는 오늘도 또 두 자릿수 이상, 10% 이상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알파코크는 홀로 12%대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쭉 추세가 전환되는 걸까요?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면 알겠지만 네. 알파코크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아르고와 같이 합병이 됐다는 거고요. 그렇다는 거는 알파코크랑 아르고는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코인이기 때문에 분명 이제 알파코크도 저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차트를 제가 보시면요. 제가 지금 일봉을 띄워놨는데 네, 상승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뭐 아르고에 비해서는 아주 약한 상승이어가지고 이제 좀 귀여운 상승이라 볼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상승을 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대략 저점에서 112%, 그러니까 2.1배 정도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최근에 이런 퍼센트로 한 코인은 별로 없고요. 물론 이제 아르고나 아더코인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적지만 그래도 아르고랑 같이 이런 합병 이슈가 있다는 거는 분명 알파코크도 이 상승하는 추세를 깨지지 않는 한 좀 느리더라도 큰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코인을 좀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코인을 앞으로 더 상승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면요. 첫 번째 추세를 그어보겠습니다. 자, 채널을 그어서 이제 고점이랑 고점 이런 식으로 그으면 일단은 우리가 이 하락하는 채널에서 이 고점을 그러니까 하락하는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상승이 나오려면요. 기본적으로 차트를 이렇게 하락하는 차트를 만들어주면서 뭐 저점 이탈시키고 지지선 이탈시키고 별의 별거를 다 이탈시키면서 한번 제대로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이제 그 돈이 많은 고래들이 매집을 엄청 크게 할 시에는 새로운 차트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때서야 우리가 새로운 고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알파코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뭐 이탈하는 모습을 크게 보이지 않아서 타 코인에 비해서는 가장 조금 안정적인 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큰 하락을 그동안 많이 보여줬었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하락층을 돌파했다는 거는 어쨌든 추세가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었다는 거니까 저는 이 코인을 지금 상승하는 채널 안에서 좀 하단부 닿았을 때 그럴 때 조금 매집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채널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4시간봉 와서요. 저점이랑 저점을 잇고 그 다음 고점을 잇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함은 우리가 지금 이 상승하는 채널의 하단부는 대략 현 시간 기준으로 약 1,830원이고요. 자, 일단 1,830원이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 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분 가장 눈에 띄죠. 꼬리랑 꼬리 지지선. 자, 2,175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매수 포인트 잡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장 보이는 수평 지지 이제 2,175원. 그 다음에는 상승하는 채널의 하단부인 1,830원.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이 두 가지 구간에 하락까지 했을 때 이제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고 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이런 강력한 지지를 둘 다 이탈하게 될 시에는 우리가 좀 그때는 다시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니까 손절을 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한 이 1,830원이랑 2,175원을 잘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같은 이슈로 오르고 있는 아르고와 알파코크 함께 알아봤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일단 아르고와 마찬가지로 알파코크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말씀을 주셨고요. 채널 안에서 이 최종 하단에 가격이 위치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차트적인 관점을 잘 점검을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혼자 내가 전략 세우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방에 입장하시면 데일리로 전문가님과 함께 고민을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시황뿐만 아니라 이슈들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시장 안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추가적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문가님의 강의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3% 정도의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83,000달러 선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칙 없는 매매는 없다. 원칙주의자 김용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코인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의 경제 이슈. 자, 오늘 일단 미국 근원 소매 판매 21시 30분에 있을 예정이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전체 판매에서 소매하는 판매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지표 이걸 말하고 그렇다는 거는 미국 소비의 핵심 척도다. 경기 강도를 판단할 수 있고 자, 일단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원래 오늘은 이 판매 말고 이제 원유 재고가 있지만 이제 원유는 이제 현재 그 기름 그런 것만 나오는 거고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를 제외한 그 지표를 말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핵심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더 우선시해서 이제 오늘의 경제 이슈 메인을 예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예상치보다 높음이랑 낮음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비트코인이랑 주식, 달러 이런 게 좀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고 첫 번째로 만약에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 할 경우에는 첫 번째 경제가 좋아집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면 뭐겠습니까? 금리 인상을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는 거는 금리 인상 유지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 왜냐하면 현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최대한 은행에다가 돈을 넣겠다는 거고 그러면 누가 이 돈을 비트코인으로 옮기겠습니까? 다 은행에다가 계속 이제 적금 5%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돈을 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으로 나오게 된다를 알 수가 있고 반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 할 시에는 경제가 둔화되고요.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뭐겠습니까? 빨리 돈을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굶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돈을 이렇게 여기저기 줘가지고 너 맛있는 거 사 먹어, 너 생활비 해, 너 집세 내 이런 식으로 돈을 뿌리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대출이 싸지니까.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시 30분에 나오는 이 결과치에 따라 가지고 예상보다 낮게 나올 때에는 물론 경제 둔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간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요. 올라간다는 거고 비트코인이 반면 예상치가 좋게 나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하기 때문에 내려간다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이고요. 자,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변동이 좀 되게 작아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 85K의 하락장의 상단 이 부분 있죠. 여기랑 그 다음 두 번째 88.8K의 수평 저항이 존재합니다. 자,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저항 돌파를 못할 시에는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 하락장의 상단 그 다음에 수평 저항을 돌파해 주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상승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평선입니다.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사진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변한 게 없거든요. 변동이 되게 적기 때문에 그 이유가 빨간색 61일평이랑 검은색 이제 281일평 요 사이에 지금 캔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이 지금 너무 없어가지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역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각자 2평 지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60일이랑 그다음에 241일평을 지지받고 있고 얘는 저항받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똑같습니다. 위아래로 지지하고 저항이 강한 상황이다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일봉 스토캐스틱인데 현재 지금 단기 스토캐스틱이 하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보듯이 중기랑 장기가 상방임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차트가 역배열이고 그 다음에 저항이 가득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스토캐스틱 하방처럼 중기랑 장기도 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방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중장기 스토 상승 각도가 하락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현재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 후에 횡보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상승한 다음에 횡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알트코인은 하락입니다. 비트코인이 횡보해주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가 상승 이렇게 될 시에는 알트코인이 하락인데요. 자, 지금은 그거와는 다르게 현재 금액이 싼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들이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미넌스가 현재 비트코인 시즌에서는
완전 정확하지는 않다. 약간 조금 혼동이 왔다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지금 도미넌스가 꼭 이렇게 하락을 가리킨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동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오늘 비트코인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코인 튜토리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상황 먼저 점검을 해봤습니다. 매일같이 시장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처음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 개념들도 함께 다지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관련된 부분 오늘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마찬가지로 자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닌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를 볼 건데요. 자 조금 다릅니다. 제가 앞부분은 같지만 뒷부분을 조금 보강시켜가 져놨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좀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앞부분은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뒷부분은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왔다. 그러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란 이제 블록 생성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이벤트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발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게 될 시에는 아까도 봤지만 이제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겠습니까? 절반 감소한다. 우리가 보통 4개를 줬습니다. 4개를 줬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2명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4개를 주면 우리가 2개씩 나눠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 반감기가 와가지고 이제 이 4개가 2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씩 가시니까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겁니다. 물량 개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대상승한 다음에 알트코인이 따라가지고 대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각 비트코인 반감기의 특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4년 주기입니다. 우리가 4년 주기면 뭐가 있습니까? 자, 미국 대선이 똑같습니다. 4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랑 미국 대선이랑 완전한 겹치진 않지만 약간 수개월 정도의 오차가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신기하다고 볼 수 있죠. 좀 아이러니합니다. 저도 이렇게 볼 때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미국 대선이랑 비트코인 반감기는 서로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감기가 오고 바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요. 수개월 뒤에 상승을 하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좀 새로운 내용인데요. 자, 역사상 이제 나왔던 반감기의 일정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2016년 7월 9일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 5월 11일, 그 다음에 24년 4월 20일 이렇게 해가지고 흔히 말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이거를 뭐 비트코인 시즌 1, 비트코인 시즌 2, 비트코인 시즌 3 이런 식으로 조금 쉽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 시즌 3였다고 보면 되고요. 각 시즌마다 좀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이세 반감기 같은 경우는 2028년, 자 이거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뭐 7월, 5월, 4월이니까 예상하는 시기는 뭐 2월이나 3월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데, 자 현재 이거는 2016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반감기가 오고 바로 상승한 게 아니라요. 오고 수개월 뒤에 상승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3000% 오른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시즌2 우리가 2020년 때 이때 같은 경우는 방황기가 이때 왔습니다. 자, 지금 선을 그어놓은 게 이제 온 시기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바로 오른 게 아니라 수개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이때 같은 경우는 반감기 기준 하에 약 650%가량의 수익이 났습니다. 뭐 수익이 아니고 올랐습니다. 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나왔던 반감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4월에 나왔고요. 근데 4월에 나왔지만 현재 이제 크게 오른 게 아니라 고작 해봐야 80%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이 대상승이 오려면 멀었다. 아직 상승물이 남아있다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목할 거는 여러분, 비트코인이 지금 뭐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반감기가 끝난 게 아니니까 아직 수많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좀 오를 게 남아있다를 가장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차트로 돈 버는 법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추지매, 추세를 먼저 알고요. 그 다음에 지지하고 저항 이런 걸 체크를 한 다음에 나오는 매매 신호를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진입을 한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하는 이 신호등 지표. 자, 녹색 구간 뭡니까? 강한 상승하는 추세. 자, 노란색 중립 추세, 횡보하는 구간. 그 다음 빨간색 강력한 하락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은 이 녹색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상승 추세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사면 하락하더라도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해서 다시 평단가를 맞춘 다음에 다음 나오는 상승을 빠르게 먹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 빨간색 같은 경우는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지만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잡는 거를 권장하지는 않고 뭐 작게 돼가지고 운 좋다면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스트레스 덜 받기 위해서 이 녹색하는 구간 이때 잡은 다음에 매수를 하면 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저희 지표에서 나온 신호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매도하는 신호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화살표. 단지 그냥 서로 색깔이 다를 뿐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 지표 궁금하시다면 지금 나와 있는 QR코드 있죠? QR코드에다가 들어오시면 밴드 방 있어가지고 매주 올리는 비트코인 시황, 그다음에 뭐 알트코인 같은 거 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개념들 먼저 잡아봤고요. 그리고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 비법까지 챙겨봤습니다. 해당 지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에 전문가님과 또 여러 종목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그 종목들 현재는 어떤 위치에 와 있고 또 어떤 전략들을 추가적으로 세우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돌아온 리뷰 시간이고요. 바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익률 리뷰고, 자,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지금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 아이디고요. 관심 코인이었죠. 진입가가 이제 1차가 이제 288원이었고 목표 금액이 1차가 이제 260원이었고 수익률은 총 6%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오스였습니다. 히든 코인이었고 진입가는 1차 1,000원, 그다음 뭐 2차 940원, 그다음 목표가는 1차 1,070원, 그다음에 2차 1,120원 했었고 수익률은 좀 아쉽게도 마이너스 6%가 났었고요. 그다음 4월 14일 지금 보시면 여기 밴드 적혀 있는 거 있죠. 이 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 오전 9시에 밴드에서 코인이 괜찮은 게 있다면 밴드에 조금 단기 종목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코인도 궁금하시다면 그렇습니까?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QR코드 나오는 거에 타셔가지고 밴드 들어오신 다음에, 물론 제가 맨날 올리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상황이 안 좋으면 아무리 제가 분석을 열심히 해도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알트코인 차트가 뭐 좋더라도 다 하락을 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반면 비트코인 상황이 나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4월 14일, 4월 15일 이렇게 연속으로 뭐 알트코인 단기 종목을 올려드리니까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QR코드를 들어오셔가지고 함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4월 14일 나왔던 이제 카월 프로토콜 제가 진입가를 410원에서 423원 이렇게 드렸었고 목표 금액을 430원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3%가 나왔고요. 물론 이거보다는 더 크게 먹으신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린 거보다 다 항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보다는 더 높은 금액을 먹을 수가 있다를 알 수가 있고, 자, 4월 15일 가장 최근 겁니다. 애니메 코인인데요. 애니메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진입가를 이제 23원대부터 한 24원대까지 드렸고 목표 금액을 그보다 조금 위인 한 25.5원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이 6.2%가 나타날 알 수가 있고, 자,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목표 금액을 잡았던 것보다 더 운 좋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더 큰 수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아이디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코인을 들어간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하는 신호를 체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올 수가 있다. 물론 빨간색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색 구간은 하락하는 추세고요.
이 하락하는 추세 안에서 우리가 매수를 너무 과감하게 해버리면 반면 이렇게 고점이 내려가니까 저점이랑 손실이 나올 수 있지만 반면 단기적 반등은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짧게 입절가를 드렸었고 그 결과 6%가량의 수익이 났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 어쨌든 간에 추세 반전의 그런 신호기 때문에 제가 저점까지 올려주고 그 다음 밑꼬리가 좀 길게 달린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뭡니까? 나는 하락을 시키고 싶었는데 누군가 밑에서 매집을 엄청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밑꼬리가 크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밑꼬리가 크게 달리고 저점을 올린다 할 시에는 제 아무리 하락장이어도 단기 반등은 줄 수 있다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만 본 게 아니라 고맙게도 신호가 같이 등장해줘가지고 신호까지 등장했다. 그러면 겹친다. 상승하는 그런 게 겹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줄만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들었던 거고 그 결과 6.6%가량의 수익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손실이 났던 이오스 코인인데 자, 이오스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거를 드렸었냐? 첫 번째는 이 상승하는 채널이랑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신호가 같이 등장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오스도 이 상승하는 추세랑 장기 이평의 지지 이거는 굉장히 황금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추세가 상승인데 추가적으로 장기 이평까지 지지를 받는다 할 시에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매수를 하겠냐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과감하게 이 이오스 코인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와 안타깝게도 상승을 이런 식으로 해줬지만 이렇게 재차 지금 빨간색 62평의 저항을 받으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하락을 하다가 결론에는 이제 손절까지 도달을 하면서 좀 아쉽게 좀 수익보다는 손실이 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겁니다. 방법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매매를 할 때 있죠. 중요한 거. 이 상승하는 채널과 이 장기평의 지지 이런 것만 잘 파악을 하시고 저런 것만 잘 돼 있는 코인들만 들어가시면 10번 한다는 가정하에는 8번에서 9번은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번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론은 어떻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고 이 지표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작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작도를 무조건 습관화처럼 그려야 되고요. 이렇게 이평선의 지지랑 겹치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하면서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럴 때 진입을 해서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추가적인 지지가 있다면 좀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 되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신호 후에 신호 등장 후 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호가 등장했었고 자, 쌍바닥이 동시에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었으나 위에 있는 저항이 좀 강력해가지고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입절가를 한 10원 정도 좀 낮췄으면 이거는 손실이 아니라 수익이었을 텐데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10원 차이로 이렇게 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좀 다른 건데요. 자, 밴드에서 언급한 종목입니다. 4월 14일 났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합니다. 카울 프로토콜 진입가 410원부터 23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목표 금액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마찬가지로 손절가 잡아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할 때 언급하는 관심 코인이랑 히든 코인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언급을 하면서 단지 그냥 폼이 다를 뿐이고 방식은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요. 제가 아침에 언급하는 요 코인은 최대한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저희가 언급하는 이제 관심 코인이나 히든 코인은 완전 단기적보다는 조금 중기적 한 길게는 한 2,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코인을 보고 있으니까 약간 이런 점은 차이가 있다를 알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코인을 왜 매수를 했냐? 첫 번째는 큰 시간봉의 장기 이평을 지지받았다. 지금 보시면 이 검은 선 있죠? 이게 장기 이평인데 여기를 우리가 터치를 해주고 이탈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뭡니까? 여기가 지금 굉장히 강한 지지구나. 강한 지지라고 하면 무조건 한 번은 최소 반등이 나온다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빠르게
이거 매집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그널을 줬던 거고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고맙게도 신호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신호 보이시죠? 제가 진입한 시기는 정확하게 이때입니다. 물론 시작한 데는 요쯤부터지만 제가 진입을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고 그 뒤는 뭐 하락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좀 입절을 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제가 잡았고요. 자, 일단 왜 하락이 나왔냐 하면 이렇게 지금 윗꼬리가 많죠. 물론 지지가 강하지만 저항도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아무리 지금 큰 상승이 나와도 저런 꼬리 저항에서 무조건 하락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 금액을 한 460원대에 잡아가지고 최대한 이 저항 구간을 피해가지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나간 코인입니다. 자, 애니메 코인인데요. 마찬가지로 밴드에 나왔고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애니메 코인 언급하면서 지니까 이제 23.5원이랑 그 다음에 24.3원, 목표가를 25.5원, 손절 금액을 22.7원 이렇게 잡았고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올린 폼인데요. 이렇게 제가 금액을 달성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 금액을 터치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귀찮게 보지 않고 그냥 밴드만 확인을 하더라도 밴드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올려줬구나 하면 목표 금액을 터치했기 때문에 올렸구나를 확인을 해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의 좀 편리성을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애니메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봤을 때 상승하는 채널을 유지하면서 수평 매물대 지지했습니다. 일단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자, 보겠습니다. 이 상승하는 채널 보이시죠? 이 채널과 동시에 이 수평 지지 22.8원 부근입니다. 여기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등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시그널을 드렸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큰 상승이 올랐죠. 제가 목표 금액을 25.5원에 드렸는데 실제로 간 금액은 31원이어가지고 만약에 계속 팔지 않고 좀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은 한 6%가 아니라 한 20%에서 한 35%가량의 수익을 좀 봤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건데 첫 번째로는 하위 시간봉들의 상승하는 추세, 녹색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애니메 코인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5분봉이랑 15분봉, 15분봉이랑 30분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5분봉에서 우리가 신호가 등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해주면서 한번 지지를 받기 때문에 제가 이때 상승하겠다, 가장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급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 30분봉도 신호가 등장은 없지만요. 녹색 구간에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었다를 알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제가 1분봉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드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지금 보시면 오늘도 관심 코인이나 히든 코인은 없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상황이 굉장히 지금 오른 코인들은 오르고 안 좋은 코인들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타점이 정확한 게 없어가지고 따로 매집가를 들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차트, 이러한 코인, 이러한 자리에 조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주목 코인 들고 왔고요. 첫 번째는 우리 가스코인입니다. 자, 가스코인 같은 경우는 이 하락하는 채널을 돌파했고 지지를 받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평 저항 있죠. 이런 부분을 돌파를 해주면 금액적으로는 5,800원입니다. 5,800원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할 시에는 우리가 크게 크기는 아니든 작기는 아니든 이런 데서 지지를 할 시에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가스코인 같은 자리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한들 이런 지지하는 구간 있죠. 이제 상승하는 채널 하단부랑 장기 입형이랑 단기 입형, 수평 지지 5,100원, 4,500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랑 각도를 그어 보시고 이평선 펴보신 다음에 좀 각종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분명 평단가가 좋아지면서 추후에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큰 수익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코인 보겠습니다. 자, 솔레이어입니다. 솔레이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언급한 뒤로 꾸준히 계속 올라가 주면서 현재 금액이 한 2,800원에서 한 700원 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큰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첫 번째로는 상승하는 채널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탈시키기는커녕 계속 올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솔레이어는 하락을 하더라도 한번 반등이 나와준 모습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신호가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목표가인 수평 저항 3,018원 여기까지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목 코인 2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주 방송에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익률 리뷰부터 오늘 함께 주목해볼 코인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가스 그리고 솔레이어 제시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으로 다 다루지 못하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해당 밴드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문가님과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뉴욕 증시의 가격 상승이 지수 상승이 나옴을 기다려 봐야 되는 코인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저항을 돌파하고 또 다른 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내일의 시장 분위기 저희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